전국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오늘 현장에 참여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상남도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설영일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유행 개편과 기능 개선 방안 발제를 맡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 변화 모색 및 구축 사례 발제를 맡으신 김해 YMCA 정명주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해청소년 수련관 서영옥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토론을 맡아준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인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지도사협회 홍순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기자여 경례 올해 유권자 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누가 뭐래도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요, 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토론이 끝나면 세 분의 발표가 두 분이고요. 세 분의 시장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 시설의 문제점과 기능 조정의 방향. 그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계층은 아시다시피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쪽에 물을 먹기 전에는 도대체 청소년 수련관이 뭐 하는 데인지 가보기 전에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상 이용한 이런 거거든요. 한 번 이용했다고 그걸 이용률에 잡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했더라도 그래도 포함해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청소년들을 위해 주는, 지도자들을 위해 주는 시대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대전환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기존과 다른 게 이제 청소년 센터에 숙박형인 청소년 수련원이 들어갔어요. 이 이유는 청소년 수련원 협의회에서 청소년 수련원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우리도 숙박형 청소년 센터로 명칭 개정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여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비숙박형을 해서 왜 비숙박형 숙박형 이렇게 하냐 하면 나중에 시설 안전 점검이나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신고제 이런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비숙박형 청소년센터, 숙박형 청소년센터를 나누고요. 아까 아동 청소년의 방과 후와 하얀 연방 이게 종합적으로 구축돼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의 청소년센터들이 허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삶의 공간들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지금 현행 법률로도 명칭 다 가능합니다. 우리 설 원장님 센터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현재 명칭으로도 전국에서는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6차 기본계획에서 써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아까 이제 청소년 아카데미, 그럼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도 그다음 청소년 전문 인력의 사회 활용성 확대 그리고 민간 주도형 청소년 성장 인프라 관련 구성 연구는 저희들이 아까 청소년 아카데미 관련돼서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이 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머무는 시설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어떻게 변모해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세 박사님이 학생이라고 쓰고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시설이지만 우리는 청소년 시설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삶을 설계하는 곳이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의 모색의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텃밭을 하고 싶으면 또 꽃을 키우고 싶으면 마당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놓을 곳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빼빼로 될 때 가래떡을 굽겠다고 하면 마당이 가래떡 굽는 장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증제나 다양한 이 수련시설에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지도자가 있는 한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공의 문화 공간을 청소년 축제의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동아리방에 인덕션을 놓고라도 청소년들이 직접 키운 배추를 구워 먹은 주방이 되게 만드는, 공공 주방이 되게 만드는 이런 공간들이 청소년 수련 시설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정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영옥 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그리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이렇게 6개의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제가 들어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개편은 단순히 명칭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나형은 허가나 등록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라형은 신고제 시설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수가 줄어서요. 청소년 센터나 방과 아카데미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지역 안에서는 서로 경쟁 아닌 경쟁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하는데 태어난 곳의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게 지금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경상남도가 정말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국민의 청소년, 사람 청소년, 가장 살기 좋은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청소년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첫 번째 홍보 부문입니다. 홍보 부분은 제가 활동하면서 매년 다뤄져 왔던 부분입니다. 항상 청소년 참여 기부를 홍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저희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큰 포스터가 아니고 큰 행사가 아닌 이상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청소년 참여 기구 또는 청소년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입니다. 첫째, 지역마다 다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마다 같이 당연하게 문제 지역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의 운영기관의 서로 다른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인 지역마다 다른 운영과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 그대로 지역, 즉 참여위원회 중심이었다면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참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저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제 주변 여러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적을 위해 사진만 찍고 그냥 실적을 올려버리는 그런 올림으로써 수월화시키는 그런 기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 문제는 첫 번째로 교원들의 인식, 두 번째 교육의 형태, 셋째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닌 이 부분, 정책적인 부분 또한
또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되어 왔던 이유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논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진짜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사협회 홍수철 회장님의 시대 변화에 따른 청소년 활동 현장과 청소년 지도사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활동 현장과 거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의 위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끄는 말로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이겠죠. 그리고 언택트 시대다, 공유 경제 시대다, 온디맨드 시대다.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변화이죠. 우리 청소년 활동 현장에도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이, 거세 물결이 와닿았죠. 더 이상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대상부 장관과 정리총장이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법적 근거를 살펴본가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학교 배치 먼 이야기가 아니죠. 소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우려가 없는 건 아니죠.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현장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학교 내에서도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된다면 오히려 청소년 그 활동 현장과의 연계가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학교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등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학교에서는 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준비를 교사분들만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해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즉 마을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사가 학교에 들어간 이유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지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지도사만의 역량이 강하다면 충분히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계속 변할 것이고요. 그 시대에 우리는 발맞춰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같습니다. 숙명이고요. 그렇다면 유행에 따라가는 지도사가 아니라 유행에 따라가는 시설이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수련 시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또 유튜브로 빠져봐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오늘 자리하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